야, 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래 한꺼풀 벗기고 목소리 이제 이래 벗겨내고 이제 이랬는데, 여하튼 좀 어제부터 뭐 명리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래 할 일이 뭐가 그래 바쁜지 또 친구들 동네 만나고 뭐 막걸리도 한 잔씩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지냅니다. 바쁘게 지내는데 그래도 늘 가장 제가 오늘은 첫 시간에 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 명략을 잘 전달해 드려야 진짜 지루하지 않고 이 흥미를 유발해서 정말로 이 나만 알고 있는 이 어떤 뭐 지식 이걸 지혜로 잘 승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고민이라 사실이야. 중고급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거든요. 그 진짜로 기초 과정에서 사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해보고 어느 정도 하시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쯤 하시면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더 배우면 뭐 하겠노 뭐 이 정도면 하도 안 되겠나라는 그때는 안 하셔도 돼. 사실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 가서는 또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끝까지 막 이래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늘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오늘 가면 또 기초 과정에서는 내가 또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정해진 아까 여기 공식과 같은 거는 사실은 얼마 아닙니다. 공식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다 나올지도 몰라요. 그걸 하나하나 끊어서 이제 이래. 근데 한 번의 이야기가 다 이해를 하실 수 사실은 없거든요. 다 이해하신다면은 진짜 천재고 천재, 그지요? 그 이제 처음 접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이래 좀뭐 재미는 뭐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우리 삶과에 잘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비교해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잘 전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총체적으로 첫 시간이어서 사주 명리학의 어떤 개념적인 거 사실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니까 더 드릴 이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 얘기도 좀 빠뜨렸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래 하던데, 그걸 또 차차 가면서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음양의 이해와 성정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초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들은 책의 첫 페이지부터 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도 올려놔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봐야 시간만 갑니다, 진짜로. 그리고 선생님들 읽어보셔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문에 들어가셔서 보면 제일 첫 번에 보면 이제 이 명리학의 역사 다음에 음양오행론이라고 나옵니다. 음양오행론. 이제 이거부터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이해해야 될 게 뭐가 하면은 공식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공식적인 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지만은 문제는 뭐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음양이 뭔지 뭐 음양은 시후에 남자 여자 음양 이 구분하는 거거든요. 만물의 음양오용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보면 이제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분리할 거 아닙니까? 그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 하다. 그럼 음양이잖아요. 그러면 뭐 음양은 그래서 음양이구나. 음양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음양이 성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음은 뭐고 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내 사주 명석에 음이 많은지 양이 많은지,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음의 성향이 탁월하겠고 뛰어나겠고, 그죠? 뭐 양의 성향이 강하면 여자지만 양의 성향이 강하더라. 그러면 보기는 여성스럽지만은 남성스러운 면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걸 읽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핵심적인 얘기는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과정에
가기 이전에 여기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음양이라는 게 있고 이 음양은 기호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구분합니다. 그죠? 음양. 원래는 이게 이제 양은 붙은 거고 음은 떨어진 거예요. 이 주역에서 나오는 이 효를 이제 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한다. 음은 그늘을 뜻하는 거잖아요. 양은 따뜻한 걸 뜻하고. 이런 건 음양에서 다시 나가면 음양이 또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행과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초과정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게 이게 뭔지를 또 제가 중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행과 사상은 오행은 목화 토금수가 오행이고 사상은 목화 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상이다. 이거거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알면 그러면 이 명을 어여 풀어 나가는데 뭐로 갖고 지혜로 삼노 이런 거잖아요. 그걸 포괄적으로 이해를 좀 넓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책에는 이런 내용은 제가 책에도 있습니다만 전달하는 그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제가 짧게 드릴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걸 음양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양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음양의 성정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 오행과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오행은 우리가 하는 얘기로 목화, 토, 금, 수를 이야기하고 사상은 봄, 계절을 뜻하거든요.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면 그러면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봄은 오행으로 따지자면 목이라 했고 여름은 화라 하고 가을은 이 금이라 하고 겨울은 수라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제 오행과 사상이 더 발전하는 거죠. 더 발전하면 그러면 이것들이 오행 그러면 다 여기까지 나온 게 뭡니까? 음양이 나왔고 오행이 나왔고 사상이 나왔고 음양 오행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건데 이 상호작용하는 건데 요걸 명리학적으로는 상생상극이라 합니다. 상생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것은 서로 생해주기도 하고 서로 꺼잡아 당기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반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그럼 요걸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거거든요. 보면 음양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연을 우주 대자연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라. 하늘, 땅 이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딱 이원화했어. 그다음에 뭐 남자 여, 낮과 밤, 해와 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딱 해놓은 게 이제 이거라. 그래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자연은 두 가지만 봐도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인간 삶에는 자연은 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 자연처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점점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오행이라는 5가지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계절 사상이라는 4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 요것들이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것끼리 이제 이 상생 하늘의 기운들하고 서로 이제 상생상극 하더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 보니까 오행과 사상에서 다시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천간, 요거는 10개, 천간을 구분한 10개의 하늘의 기운. 여기 이제 가벌병정 무경 역시 임계하는 10개. 이제 요게 10개의 천간과 그죠? 그다음에 12개의 지지라는 게 있어요. 지지. 요 지지는 땅의 기운을 알아보는 12개의 기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는 이걸 뜻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인데 그럼 그 속에는 음양오행에서 더 세분화시킨 게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더 지지로 이제 세분화된 거죠. 그죠?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상생상극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삶의 법이 또 단순하지가 않아.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간 게 천간지지에 각각에 보면 이 기운이 끌리고 뭐라 하노 밀치고 하는 이러듯이 합, 충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천간에 것은 작용하고 그다음에 합충 뭐 거기란 것도 있습니다. 합 끌어당기는 기분 합, 충 서로 이래 반대적 기운 밀어내는 거 그죠? 그다음에 극 억 누르는 거 이러한 기운들도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지의 기운들도 보면 이 12개 저것끼리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합이라는 기운이 끌리는 것자들이 있고 형이라는 것 형은 이 형벌을 가는 이 징역하는 이제 이런 형을 뜻하는데 글자끼리 만나니까 형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 서로 밀어내는 관계 충의 관계가 되는 것. 뭐 삼합이란 관계도 들어보시잖아요. 삼합이라 하면 궁합도 안 보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죠? 어떤 그러한 것들을 뜻하는 거죠. 그럼 원진이라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죠? 어떤 그러한 것들을 뜻하는 거죠. 합, 형, 충, 그 다음 깨진다 하는 파. 그죠? 요즘은 뭐 파 이런 거는 잘 안 봅니다만 파. 그 다음 서로 해코지 한다는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작용하더라. 그런데 저는 대체적으로 요거하고 이거는 이제 사건 사고를 우리 인간 삶의 사건 사고를 뜻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기타 신살이라고 하는데 신살 뭐 도화살 역마살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 정도 그죠? 이런 거 귀신 신화로 까먹는 이런 얘기들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심지어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나 이제 이런들이 그게 굉장히 그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문으로서 자꾸 이 자리매김을 못하는 이유도 많고 이런데 저는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그다음에 근거가 있는 그러한 신살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있지만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또 좀 더 이제 여기까지 더 나가면 지지 속에서는 이제 또 지장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지장간. 그게 뭐냐면 땅에도 하늘의 기운이 숨어져 있더라는 거죠. 표시는 안 나지만. 이게 이제 지장간. 땅에도 하늘의 기운이 숨길장자 숨어져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가는 데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예요. 시장간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명리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완성편인 신강신약이 나옵니다. 신강신약이 요 앞에 뭐가 있는데 제가 신강신약 말씀드리도록 해요. 신강신약은 뭐냐면 우리 명에 이제 사주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주는 아시잖아요. 사주 8글자 명 중에 나를 자기 거 나중에 그 앱을 한번 보세요. 펴나누고 보셔도 됩니다. 1원이라는 게 있어. 1원. 그게 어느 자리에 있나 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월일시로 돼 있는데 요게 있던 자리가 생일을 뜻하거든요. 생일. 그래 요게 있는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띠로 기준했거든요. 띠로. 과거에는 당사주로 해서 띠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띠니? 네 무슨 띠하고는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자평명리학,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제 자평명리학입니다. 자평명리학이 완전히 이 정립이 되면서 일원, 이것은 이제 일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알아보는 거거든요. 관계를. 그것이 이제 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냐, 약하냐. 그죠? 요거는 사주가 건강하냐, 약하냐.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가 신체는
신체가 건강하면 어떤 일도 더 할 수 있잖아요. 몸이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걸 뜻하듯이 이 사조 여덟 글자 내 명 속에서도 명이 건강하냐 몸이 약하냐 이제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핵심적으로 이 공식 같은 걸 알아야 하지만 문제는 이것보다도 그랬을 때 어떤데 신강하면 어떻고 신강하면 어떤데 이거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책에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실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지 않고 책만 보신다면 사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좀 힘드실 거예요. 이해 좀 덜 드실 거예요. 책에도 많은 내용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나면 책을 한 몇 페이지 책을 보시면 아, 요거 오늘 얘기했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시간을 안 보내고도 이해를 좀 빨리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 신강신약 요 이전에 보면 책에서는 요 전에 지장간하고 신강신약 하기 요 전에 보면 이제 이 대운이란 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79쪽에 대운하고 181쪽에 세운이라 했는데 대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운, 운 보는 거,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주, 이제 신강신약 다 끝나고 나면은 오행으로, 음양오행으로 사주 분석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해서 기초과정은 꼭 알아야 되는 공식은 이게 사실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 이제 이게 다지만 하나하나 이 과정을 제가 밟아서 오늘부터 좀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하나하나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또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 순서대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명략의 기초 과정을 완벽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간단한 것 같죠? 그죠? 요 공식만, 근데 여기서 요거는 하나하나 당겨 나가면 책에도 내가 메모해 놨지만은, 아, 요런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게. 그런데 만약에 내 사주 속에 음양, 그래, 그러면 음이 많을 때는 어떻고 양이 많을 때는 어떠노 하면 음양을 찾을 줄은 알아도 이 사주가 뭐 음이 많네, 양이 많네, 이런 거 찾을 줄은 알지만은 그러면 오자는데 여기서 또 막힌단 말입니다. 그죠? 통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풀이를 해야 돼, 풀이를. 그죠? 풀이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음양이 이런 것이다. 그죠? 차례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뭐 목생, 뭐 하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해마다 그 운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이걸로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 이런 관계에서 예. 해가 바뀌면 그 운세가 또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변화가 많죠. 자연은 어떻습니까? 이제 목생화, 화생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나 하면 상생상극에서 나오거든요.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자연이 상호작용 어떻게 작용합니까? 첫 번째로 천수상지수형 하거든요. 야, 어려운 걸 쓰네. 그죠? 이런 말은 내가 어디 쓸 자리가 없네. 천, 하늘이죠. 천, 이 숫자가 드리울로 숫자입니다. 천수상, 코끼리 상자죠. 상, 지수, 땅. 요거는 이제 이 받을 숫자죠. 형하더라. 하늘에서 상을 드리우고 땅에서 그걸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자연이 이랬던 거죠. 자연이 하늘에서 비를 싹 오니까 어때요? 땅에서는 그래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 했잖아요. 양은 가득 찬 거니까 비워내려고 하고
음은 비워져 있으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고, 이 자연입니다. 그래 하늘에는 양의 기운이 비워내죠. 비를 비워내니까 그 땅에서는 생명체를, 생명수를 얻어서 자연을 키워내죠. 이 지수형 하는 거잖아요. 천수상하고 지수형 하는 거.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겨울, 여름에 또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제 여름이 돼가니까 태양이 째려오니까 지수형은 어떤 모양으로 달라집니까? 꽃이 피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화사하게 꽃이 피려고. 이러한 형태로, 이것 또한 음양이죠. 근데 상생, 이게 이제 음양으로 상호작용하잖아요. 그 음양의 조화지. 이게, 그죠? 음양의 조화지인데, 이제 여기에서 또 세분화해서 지금 음양의 조화였는데, 여기 과정에 목화토금수가 있어 또. 그 목화토금수는 또 어떤 이 하나의 음양의 순서예요. 이 순서. 그냥 상생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주고, 생해준다는 건 도와준다는 거고,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생자는 날 생자, 날 생자를 쓰잖아, 그죠? 낳다, 낳는다 그러잖아. 낳다, 낳는다, 낳는 거, 여자가 아이를 낳다, 이런 거, 이 도와주 생하는 관계. 또 내가 누구를 도와주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에서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그 땅에서는 그 받아서 나무를 자라게 해주더라. 이게 수생목의 관계라. 물은 수고 나무를 자라게, 이 수생목의 관계들. 그럼 수생목의 관계에서 형체가 보이죠. 우리 자연은 보이잖아요. 나무가 자라나잖아. 그리고 또 목생화의 관계는, 그죠? 이거 좀 뒤편에 나오는 겁니다만, 목생화의 관계는, 자연에서의 목생화의 관계는 화가 목을 키워주잖아. 어디 보면 목생화면 목이 화를 키워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 나무가 불을 뗄 때, 산불 요즘 보시면 나무가 많으니까 산이 불 더 잘 타잖아. 그래 누구는 닉합디다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나무를 많이 심어가 산불 났다. 기가 찬 소리를 합디다만 씨가 있는 놈인지 없는지 모르겠다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목생화의 관계가 되는 거라. 그죠? 이제 이렇게 뭐 생의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의 관계는 불이 나니까 뭐가 끕니까? 수로, 물로 끄잖아요. 수극화. 이런 관계를. 나무는 뭐가 자릅니까? 칼, 도끼 이런 거는. 이 극의 관계. 이제 이런 관계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 사주 8글자가 오행이 밑에 딱 있죠. 자기 것들 보면 이제요. 자기 것들 보면 딱 뭐 목이 몇 개, 화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걸 보면은 어느 게, 이 중에 어느 게 많은지. 그죠? 많은 것은 힘이 많다고 보고 적은 것은 힘이 약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생하고 있는지 약한 것은 생받는 게 좋잖아요. 몸이 약하면 보약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강하면 왜 됩니까? 기운을 빼야지. 이 중도에 맞게끔 이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 관계가. 그게 가장 좋은 거다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잘 되어 있나, 이제 이건데. 그래 상생상극의 변화는 그렇게 바뀌어진다. 예. 예를 들어서 돼지띠가 예. 돼지띠가 원래 뭐 토생토다. 예를 들어서 원래 돼지띠 운이 토생토라고 했을 때 매연에 가서 이게 뭐 하생수도 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아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60갑자는 60갑자가 전부 이 갑자를 합치니까 60개로 조화로 이랬잖아. 이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만들어진 60갑자, 60개지 않습니까? 그걸 갑자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임인이잖아. 그죠? 임인이 와서 임은 수니까 내 사주 연 4개, 천간에 4개의 글자와 천간은 천간이 들어가니까 천간에 4개의 글자와 어떤 생하는 글자도 있을 끼고 극하는 글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작용을 하고 야도 지지에 가서 요 4개의 글자와 이렇게 했잖아. 합평충파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원래는 나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겠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천간의 거는 이 천간에 들어가니까 천간에는 하늘의 양의 기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운적이고 마음적인 거죠. 그러면 내가 올해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냐. 그 자연은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걸 우리 이제 이 인간사하고 빗대어 보자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오늘은 자, 지난 시간에 사주 명리학의 개념에서 그다음에 오늘은 자 음양의 이해와 성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과 양이죠. 음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제가 요 음양에 대해서 요거 해놨는 게 있는데 요거 좀 프린트를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프린트를 해서 전달을 제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음이라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늘을 뜻합니다. 그늘. 이 그늘음자를 썼거든요. 양은 아니다. 태양을 뜻하는 거 태양. 볕 양자를 씁니다. 그늘과 다시 말씀드리면 그늘과 이 볕이란 얘기죠. 이걸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음양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음양, 그죠? 그다음에 그 현실적인 음양, 어떤 이런 건데 고서에서는 이 명리를 처음에 이야기하면 음양은 음양이 오기 이전에는 무극이라고 해서 무극이 태극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과 같고 이 태극이 음양이더라는 거죠. 태극기 알잖아요. 태극기 속에 태극이 있잖아요. 그게 음양이라는 얘기죠. 이게 붉은색 있고 이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음양을 뜻하는 거예요. 이 태극, 이 태극을 음양을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우리나라의 이 태극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물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이 모양은 여기가 출발한 거죠. 출발해서 아주 이 양이 커지죠. 출발할 때는 적지 않습니까? 크기가 이렇게 적다가 점점 커졌죠. 커졌는데 여기 커지는 점에 되니까 다시 여기 양인데 다시 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 이 어떤 극점에서는 보니까 그죠 출발점이든 극점이든 여기에 양의 출발이라는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음의 최대치였다는 얘기죠. 그래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이 음양은. 그래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음양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음의 성정은 어떠노? 음은 우선 우리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들로 비유했을 때는 음은 여성스럽다. 음은 여자이다. 우리 남녀로 구분하면 양은 남자이다. 이거거든요. 그 대체적으로 남성은 사냥도 하고 뭐 일하잖아요. 활동적이다. 그래 결국은 양은 남성이지만은 남성이면 남성을 뜻하지만은 따라서 활동적이더라 이런 얘기죠. 활동적. 음은 여성을 뜻하면서도 이 활동적이지 않고 조용하더라 이런. 그죠? 조용하더라 이런 얘기고. 그래 남성은 아까는 음양을 보면 양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하늘은 채워져 양은 채워진 거고 음은 비워진 거고 채워진 것의 속성은 비우려고 비움의 속성은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천수상 치수행할 때 말씀드렸잖아. 양은 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양이라 한다. 그죠? 그러면 음은 땅을 음이라 하더라. 그럼 여기서 보면 남성은 하늘이고 여성은 땅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맥락인 거죠. 굳이 뭐 꼭 따져 남자 여자 따져 남자가 한 이게 아니라 이런 음양의 이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여성 비하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과거에는 저 성리학자들은 그랬죠. 남성 우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음양은 계속 변한다.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된 것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보면 음양으로 꾸면 남녀로 구분할 수 있지만은 살아있음을 활동이라 했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양이고, 그죠? 활동할 수 없는 것은 음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여자를 우리가 음이라고 했어. 맞아요. 남자가 있으니까 상대로 여자가 음이야. 여자를 봤을 때 여자 중에서도 남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끼고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철학관에 가보셨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치마만 둘러진 남자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는 그 사람 사주 아까 이 8글자가 여기에 있는 이 8글자 중에 양의 기운이 많다라는 거죠. 이 8글자가 전부 다. 그러니까 점점 나가겠지만 그러면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뭔지 음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뭔지도 이제 분별을 해야 될지 그건 차츰 나가면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활동적이니까 양일 것이고 멈춰져 있거나 죽은 것은 음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음양이 분별한다면 그럼 또 뭐 음양은 우리가 이 음양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속성을. 양이 많으면 활동적일 것이고 이러듯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나는 남자지만은 음양으로 분별하면 양에 속하죠. 아까 여성도 이랬었거든. 남자도 어떻습니까? 또 음양으로 또 나누어진 거죠. 항상 나는 남자지만은 때로는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슬프냐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 상황은 또 음이죠. 그래서 나이가 태어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은 어떻게 변합니까? 자연은 눈에 보여지면서 생하고 그죠? 왕하죠. 왕성하죠. 태어나서 왕성한 세월을 보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갔어.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끊어져 있다는 거는 자연이 보면은 나무가 한 사나이의 생명이 태어나면서 자라고 그래서 왕성한 꽃을 피우는 시기를 지났어. 꽃이 떨어지면서 점점 가지에 있는 이 물기들이 이 뿌리로 내려가면서 이 죽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겨울이 돼서 여기 이제 한 세절 죽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열매를 맺고 떨어져 죽잖아.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열매들이 또 어떻게 새로 나오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적이잖아요. 이게 나무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가 씨앗을 가지고 이 온도에 맞춰서 봄에 펴나고 자라고 하는 이것들을 자연은 이렇게 생황사절하더라.
근데 우리 인간들은 보니까 단순하게 네 가지로서 도저히 이거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더 아까 12지지에 그 12가지로 더 나누어서 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 네 가지로 보면 우리 인간도 생왕사절하지만은, 그죠? 이게 이제 이 계속 무한 반복한다는 것은 자연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인간들도 윤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이런 이제 불교적에서 보면 이제 그런 논리지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것 또한 음양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살아서 활동하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음양을 분별할 줄을 알면 모든 우리 면에서 보면 자연계에서 보면 음양. 이 음양은 제가 나중에 이거 하나 다음 주에는 제가 복사를 해가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죠? 양은 채워져 있는 거고 음은 비워져 있는 거라 했잖아. 또 양은 음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체구라든지 뭐 이 부피가 크다 이래 보면 되고, 그다음 음은 좀 양에 비해서 작다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자연계에서 음양 분류했는 것은 자연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음양은 자연에서는 음은 물, 그죠? 물. 이 이제 나중에는 오행지 수로 들어가지만 양은 불, 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분을. 그다음에 해와 달도 마찬가지고 하늘과 땅. 그래 주역에서는 양은 하늘이라 했는데 하늘 건자라 써갖고 그래 옛날에는 사주 보러 가면 남자는 건명이야, 여자는 땅곤자 써가지고 곤명이요 이랬거든요. 그 여명 남명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하루 중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기초가 되면 자 하루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태양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뭐 몇시라 하지만 태양을 떴다 뜨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고 사회 나서 이 사회 활동을 하다가 다시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씻고 잡고 잠자고, 그죠? 이거거든.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잠자는 이거는 음의 영역이고 조용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니까. 낮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양의 구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양을 구분하자면 활동하니까 이 음양의 구간. 여기에서도 양 속에서도 또 양 속에서도 양이 있고 또 음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오행에서 들어가면 음양을 5가지로 나눈 게 오행이거든요. 오행을 5가지로 딱 나누면 돼요. 오행을 나눈데 그걸 이제 거기에서 또 다시 더 활동적인 것은 양이고, 그죠? 그보다 덜 활동적인 것은 음에 속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 여기에서 음양은 크게는 하루 일과 중에도 음양은 내가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는 이 기운, 이 활동 공간은 양의 공간이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그 다음날 나오기 전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음의 영역이라는. 그러면 음양의 구분이, 그러면 양은 활동하는 거고 음은 조용한 거다라는 거죠. 알 수 있고 이 속에서. 그럼 이 속에서 이걸 5가지로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양다운 거, 가장 음다운 거. 가장 양다운 거는 양이 극일 때, 극치일 때. 그럼 하루로 봤을 때는 언제가 가장 양답겠습니까? 정오,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가장 12시 낮, 그죠? 12시 낮 전후로 해서 여기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대잖아요. 그죠? 많이 하는 시간대라는 얘기죠. 가장 음다운 시간은 밤 12시잖아요. 밤 24시 0시. 그죠? 이 기준이라. 여기서 음양이 가장 양다운, 가장 음다운 거.
그럼 이 속에서 이제 또 음양이 나누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양다움으로 내가 일어나서